자,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해법인데 1차 방정식 앞에 요거 방정식이 되려면은 방정식이 되려면 일단 미지수가 있어야 되고 그 미지수의 차수가 1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요 녀석은 일반해가 있고 특수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그 0이 아닐 때 첫 번째죠. 자, A가 0이 아니면 그냥 A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X는 A분의 B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는 일반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해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0인 경우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있잖아. A가 0인 경우는 X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정리를 합니다. A가 0인데 0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B 꼴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좀 봐야죠. 여기에서 해는 X 이꼴 B가 0보다 클 때랑 B가 0보다 작을 때, B가 0일 때 뭐 이렇게 나뉘는데 천천히 한번 봅시다.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됩니까? B가 0보다 커서 여기 2점 넣었다고 쳐봐. 그럼 X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같아질 수 있을까? 없죠. 없죠. 그럼 해가 있다 없다? 그렇지. 해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두 번째 B가 0이면 B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다 등호를 성립하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지. 네, 많다를 이제 앞으로는 마늘 다자를 써가지고 이거 바꿔놨죠. 마늘 다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디귿. B가 0보다 작으면 이거도 해가 없죠. 그렇죠. 얘가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해가 있다 없다를 논할 때 용어를 좀 잘 기억합시다. 해가 없는 거는 이거는 약간 능력이 없다. 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가지고 불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얘는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녀석을 합쳐서 무슨 해라고 합니까? 특수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해와 특수해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뭐 이론은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거였고요. 그 다음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한번 보십시오. 동량끼리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변으로 넘겨주면 2x는 6이다 해가지고 그냥 x는 3이다 라는 일반해가 바로 나오는 거고요. 3x, 3x 떨어버리면 마이너스 1은 4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랑 4는 같지가 않거든. 여기 지금 얘가 넘어가가지고 사실은 0 곱하기 x는 5다. 뭐 이런 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x 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x값.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5x 떨어버리고 3 떨어버리면은 요게 0 곱하기 x는 0이다.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 그럼 x에 뭘 넣어도 되는 거니까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 개수를 구하라 하면 무수히 많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해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재환이 어떻습니까?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지원이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석에 있는 문제고요. 자, x에 대한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했는데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a 빼기 b에다가 x가 되고요. 얘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자, a 빼기 b로 섣불리 나누시면 안 됩니다. a-b로 나누려면 a 빼기 b가 뭐가 아니었단 소리입니까? 그렇지. a 빼기 b가 0이 아닐 때, 즉 a가 b가 아닐 때 그때는 나눠도 돼. 그러면 얘는 x는 a 플러스 b라는 일반해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자꾸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걸 소개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A 빼기 0이 아니다 이런 거는 사실 답지나 뭐 이런 데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B까지 넘겨서 A가 뭐일 때 요 말의 속뜻은 A가 B가 아니라는 소리고요. 그거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A-B가 얼마일 때? 0일 때. 혼란을 피하겠습니다. 자, A 빼기 B가 0이라고 치면 이게 0 곱하기 X는 0이다. 이런 꼴이 되거든. 0X는 0꼴. 그러면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너희는 뭐 높아심의 얘기를 하는데 답지 같은 거 보면은요.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적어가지고 A는 B가 아니다 할 때 이렇게 적을 거고요. 얘는 A가 B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같은 뜻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X의 근데 허수는 뭐다요? X는 방정식을 풀 때 우리는 놀래라. 허수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프린트. 너 못 받았어? 그러면 얘를 보시면은요. x가 있는 놈이랑 x가 없는 놈을 빨리 분리해야 되니까 a 제곱 플러스 6의 x가 될 거고요. 얘는 2가 넘어올 겁니다. 그다음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5ax가 될 거고요.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그럼 x는 이쪽으로 흡수를 시킬 거고 2는 이쪽으로 넘어올 거고. 그럼 얘를 흡수시키면 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의 x가 되고요. 얘는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5인데요. 마이너스 5a입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5a가 되고요. 그럼 여기가 1, 1, 2, 3 빼기 빼기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렇다면 a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에 x에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 흐름이라면 이제 두 번째 흐름은 x 앞에 개수가 0이 되는 특수의 경우와 x 앞에 개수가 0이 안 되는 일반 해 경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일단 일반 해부터 갖고 옵시다. a는 뭐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 a는 2도 아니고 and a는 3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 일반 해가 되는 거니까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x는 약분해가지고 a-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요걸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형 같은 경우에는 특수해를 갖고 올 거니까 x 앞에 개수가 0 돼야 됩니다. 그럼 2 또는 3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a가 2일 때 요거 한번 보자는 거지. a가 2면 0 곱하기 x는 0꼴입니다.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 a가 마이너스 2일 때 얘를 보시면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 얼마일 때? 3일 때 이렇게 봅니다. 자, a가 3일 때를 보시면 좌변은 0x가 되고요. 우변은 1이 됩니다. 그럼 x에 아무리 넣어도 등호 성분이 안 되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여기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답지 같은 거 보면 또 요거는 기역, 니은, 디귿 케이스를 풀었을 뿐이고 답은 솔직히 따로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요런 소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x는 a-3분의 1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옆에다가 a는 2가 아니다. 그리고 a는 3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기에서는 a가 2일 때고 밑에서는 a가 3일 때다. 이런 식으로 결론까지 딱 내려주면 사실 가장 정확한 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푸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케이스를 풀어놓고 결론을 안 내린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됐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x 앞에 개수가 0이 될 수 있냐 아니냐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절대값 a라는 거는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a가 될 때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가 0보다 작다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2번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위에 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절대값 안의 값이고요. 요 녀석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붕괴점이라고 합니다. 늘 말하지만 절대값 함수를 무조건 붕괴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녀석은 우리가 조각함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정식이지만 조각함수다 이렇게 보십시오. 근데 요 붕괴점은 좀 기억을 합시다. 절대값 안의 값이 0되는 절대값 안의 값이 0되는 x 값입니다. 절대값 안의 값이 0되는 x값. 여기서는 절대값 안의 값이 0되는 a 값이 붕괴점이겠죠. 자, 그렇다면 보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way 1. 자, 방정식으로 풀 겁니다. 방정식으로 풀 거면 요거 붕괴점을 이용할 건데 첫 번째 일단 붕괴점은 x 이꼴 얼마입니까? 2. 그치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1번 케이스는 뭐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대표값 3 정도 넣어 보십시오. 3 정도 넣으면 우리는 얘 얼마 됩니까? 양수가 되는 거니까 x 빼기 2는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얘를 넘기면 x는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x가 2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x에다가 1 정도 넣어 보십시오. 1 집어넣으면 절대값 안에 게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개 달고 풀려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에 x 빼기 얘가 1인 겁니다. 그럼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1인 거고요. 아, x는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1번, 2번 케이스 풀고 끝내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x 이퀄 1 또는 3이다. 이렇게 결론을 하는 거지. 자, 요게 붕괴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거는 밑에다 뭐를 안 적어요? 뭐라는 거? 이 조건이요. 아니 저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합쳐서 이제 답이 나온 거잖아. 이건 그냥 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붕괴점을 이용한 거고 way 2. 두 번째는 뭘 사용할 거냐면 절대값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절대값 성질이. 자, 좌변의 절대값, 전체 절대값을 없애버리면 우변에 뭐가 생깁니까? 얘가 1인데. 그렇지. 얘 절대값 없애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생깁니다. 그럼 2만 넘어가 주면 되는데 2가 넘어갔을 때 플러스였다면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었다면 넘어가서 1이 될 겁니다. 답이 똑같아지죠. 사실 웨이 1이 빠릅니까? 웨이 2가 빠릅니까? 웨이 2가 빠릅니다. 근데 세상 모든 절대값 함수가 웨이 2처럼 빠르게 풀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그 풀이법은 웨이 1이고요. 그다음 빨리 풀 수 있는 게 웨이 2니까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써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각화를 한다는 거는요. 절대값 x-2는 1이다 라는 요 방정식을 양변에 y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양변에 y를 걸어주면 여기다가는 y 꼴 fx니까 y 거는 거나 fx 거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기다가는 y를 걸어주죠. 그래서 시각화를 해보면은요. 요거의 속뜻은 어떻게 되냐면 fx 이꼴 절대값 x-2 요 녀석 그래프하고 y 꼴 1 요 녀석의 뭐가 되는 거냐 하면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 좌표가 뭐가 되냐 하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좌변 따로 그래프 그리고 우변 따로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여러분들 심화하면서 절대값 그래프 그렸었을 겁니다. 여기 2라는 점을 뾰족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45도 저쪽으로 45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2보다 큰 쪽에서는 절대값이 스르르 풀려가지고 x 빼기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달고 풀려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y꼴 1이라는 놈을 끄면 이렇게 쓱 끄어가지고 y꼴 1이 되고요. 그럼 나는 교점이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 교점이 생기고 여기서 교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y에다가 1을 넣어 보십시오. x가 3이어야 1이 된다 했거든. 그래서 요 점에 x좌표 3을 읽어주면 해가 나오는 거지. 요 관계식에다가도 y에 1 넣어 보십시오. x 넘어가고 y 넘어가면 x가 1일 때 나온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시각화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제일 빠른 건 웨이 2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수능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건 웨이 1입니다. 그리고 시각화하는 방법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거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죠. 성준이 이거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맞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 자, 보기 3번은 절대값이 몇 개 있는 거? 2개. 그렇지, 2개 있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빨리 풀 수 있는 절대값 성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가가지고요. 얘는 철저하게 분계점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분계점 이용. 할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분계점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분계점은 x가 요 안에 값이 0 되는 순간이 분계점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1일 때랑 여기가 2일 때가 분계점이 됩니다. 그러면 수직선이 곧 실수라고 했는데 이 실수라는 전체를 몇 조각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세 조각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계점이라 하면 요렇게 쫙 나눠가지고 세 가지 케이스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올라 주시면 얘를 1번 케이스, 얘를 2번 케이스, 얘를 3번 케이스로 보자는 것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이거 한번 보자는 것이. 자, x가 1보다 작으면 대표값 0 정도 생각합니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둘 다 음수야. 마이너스 달고 풀려야겠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2가 5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2다. 이렇게 돼가지고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늘 하는 말이지만 잘 보십시오. 이런 가정 하에서나 이런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적는다고 해서 다 해가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째려보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체크하니까 x는 마이너스 1 가능하다.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런 가정 하에서 요런 답이 나왔어. 그러면 이 답은 가정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크하고 돌아오신다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습니다. 등호는 1번, 2번 아무 때나 붙여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면 대표값으로 1.5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1.5를 넣어 보십시오. 얘는 플러스 부호고 얘는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풀리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풀리고요. 5다. 이렇게 됩니다. x 다 사라지고 1은 5다. 이렇게 됩니다. 1이랑 5랑 같을 수 없는데 저는 식이 나왔어. 해가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그렇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보면 2보다 크거나 같고요. 끝없이 큽니다.
그러면 대표값 3 정도 넣어보시면 둘 다 양수로 풀리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x-1, 그 다음에 x-2, 얘가 5가 되는 거지. 그럼 2x는 8이 됩니다. 아, x는 4였구나. 요렇게 4가 나와도 있잖아. 해 없음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체크 한번 해보면 그렇거든. 그래서 x 이퀄 4. 눈여겨보셔야 돼.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번부터 2번, 3번에 의해 x는 -1 또는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상식입니다. 자, 저걸 뭐화 할 거냐 하면은 함수화 할 겁니다. 함수화. 시각화 할 거라는 거죠.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좌변에다가 fx를 걸고 그 다음 우변에다가는 x가 없으니까 그냥 y를 걸자 했습니다. 그래서 y fx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와 그 다음 y 꼴 5의 교점에 x좌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저 방정식을 푼다는 건 함수화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교점의 x좌표로 가는 거구나.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요거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요 녀석은 방금 우리가 조각화 해놨습니다.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고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조각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옆에 거 살짝 갖고 와보면 잘 보십시오. 요 좌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 거 보이죠? 둘 다 마이너스로 풀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달고 1과 2 사이 1.5를 넣으면 얘는 양수로 풀리고 얘는 음수로 풀리니까 x는 떨어지고 여기가 1 이렇게 나옵니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그냥 풀리네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조각 함수는요 항상 여기를 연하게 먼저 그리고요 여기를 연하게 그린 다음에 여기를 진하게 다시 칠하는 겁니다. 조각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그렇다고요. 연하게 진하게.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요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1일 때 함수값을 빨리 찾아봐. 1일 때 어디 가냐 하면은 1에서 구멍이 뻥 뚫립니다. 여기 2를 집어넣어 보시면 2일 때 구멍이 탁 색칠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요게 y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y꼴 1이라는 건 옆으로 쭉 그려질 건데 그 부분만 다시 진하게 그으면 여기가 y꼴 1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2x-3을 그려보면 이렇게 쓱 그려질 거야.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진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요. y꼴 2x 빼기 3. 자, 그래서 세 개의 조각이 저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하십시오. 아, 조각과 조각을 다 받치니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y꼴 1을 5를 그리면요 이게 y꼴 5가 되는 거고요. 그때 교점은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y에다가 5를 넣어서 관계식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때 x좌표와 그때 x좌표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1과 4가 돼가지고 저 방정식의 해랑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시각화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녀석이 뭐가 되냐 하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해보면 이런 거를 자주 만나게 될 건데 암기를 하겠습니다. 뭘 하냐 하면 y꼴 절대값 x-알파에 더하기 절대값 x-베타 요 녀석의 그래프는요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여기가 x축이라 했을 때 항상 물바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물바지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겁니다. 단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제 케이스 나눠서 쭉쭉쭉 풀어보면 항상 이런 물바지 모양이 나오더라. 그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보기 2번, 보기 3번이었습니다. 자, 잘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방정식을 함수화해서 문제를 보면서 풀 수도 있구나.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거 그냥 빨리빨리 풀어버립니다. 직접 한번 보십시오. 7-2번입니다. 자, 7-2번은 한쪽에는 전체 절대값이 있는데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계점으로 가도 되지만 얘는 빨리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절대값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주고 원래 그거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가 플러스였을 때 한번 보십시오. x-1은 2x 플러스 4가 돼가지고 x는 마이너스 3이다. 요거 한 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이 마이너스였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변이 마이너스면 x-1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주거니 받거니 해주면 여기가 3x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나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그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 이런 절대값에다가 그 프레임을 기억하십시오. 절대값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가 있다면 저거는 항상 물바지 모양이 된다고요. 그래서 2번을 풀어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웨이브 1은 방정식 분계점을 이용해가지고 케바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분계점을 이용해가지고 케이스 나누는 문제는 답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DIY 공부하십시오. 중등 심화를 했다면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웨이 2로 가겠는데요. 웨이 2는 뭐냐면 저 녀석을 함수화해서 풀 수도 있다는 것이. 그냥 분계점을 이용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각각 그래프를 그려보면 무조건 디귿자 모양이 나온다 했잖아. 마이너스 2랑 3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디귿자 모양을 한 개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된다고요. 누가? x가. 그럼 식에다가 x에 3 넣어보십시오. 3 넣어보면 요 점이 딱 얼마냐 하면 5가 된다는 거지. 자, 얘가 5가 되기 때문에 y꼴 7이라는 걸 여기에다가 2 끄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근이라 했으니까 요 점 내려와서 여기, 요 점 내려와서 여기,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이게 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쪽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요 함수식부터 잡아내야 되는데 요 함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x가 3보다 클 때야. x가 3보다 크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y걸 얼마로 보이냐면 2x 빼기 1 이렇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거 암산되거든. 는 7이라고 해주면 넘어와서 8 되고 계산하면 4 됩니다. 아 여기가 4입니다. 당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2번 케이스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점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요 녀석의 관계식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입니다.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풀릴 거야. 그럼 얘는 y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풀릴 겁니다. 그때 y 자리에다가 7 넣어주시면 2x는 마이너스 6이라고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4가 답이구나 이렇게 적으시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3번은 양쪽에 절대값이 있습니다. x-1에 3-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절대값 성질에 의해 가지고 두 개 자리 바꿔도 된다는 건 5단원에서 배웠습니다. 3 빼기 x나 x 빼기 3이나 의미상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식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1번을 보시면 한쪽에 절대값이 있고 다른 쪽에 절대값이 없으니까 한쪽에 절대값을 떼면서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라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양쪽 다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A에다가 절대값 B가 있다. 요 말과 동치는 그냥 양쪽 다 절대값을 떼버립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B 요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B다. 뭐 요거를 풀어도 되죠. 그래서 양쪽에 다 절대값을 떼면서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x-3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x가 아니죠. 부호가 플러스일 때 한번 봅시다. 자, 플러스였다고 치면 x는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은 3이다. 이렇게 나와서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마이너스 3 맞습니다. 해는 존재하지 않고. 마이너스일 때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면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돼가지고 2x는 4가 되고요. x는 2였다.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한 개 나옵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건 어떻게 풀 것인가?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지수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3번이라고 돼 있는데 너희는 추가 3번이 있나? 그냥 저기. 뒷장은? 추가 3번이 없어? 네. 이거 내가 빼버렸나? 네. 자, 추가 3번은 적을 필요 없는데 이건 그냥 보고 넘깁시다. 좌변 한번 보십시오. 좌변이 무슨 제곱식입니까? 완전 제곱식이면 보지마.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이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지면서 뭐가 생깁니까?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위에서 했던 몇 번 문제랑 같아질까요? 3번. 그렇지. 3번 케이스랑 같아지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 보고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지면서 절대값이 생긴다. 그런 것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3번은 너무 좀 맥락에 안 맞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남길 거고요. 2차 방정식의 해법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법이라는 거는 실근과 허근이 나옵니다. 자,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상식입니다. n차 방정식 한번 봅시다.
자, n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요. 근이 몇 개 있습니까? N개. 그렇지.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프로프 누가 합니까?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가진다. 인수분해를 해요. 증명 못합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합니다. 우리 못해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고요.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차 방정식에 관심이 있거든요. 2차 방정식 그러면 이 상식에 따르면 일단 근이 몇 개인 겁니까? 2개입니다. 무조건 2개는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2개는 나오는데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 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 녀석의 근을 한번 보자고요. 2차 방정식이어야 되니까 a는 뭐가 아니어야 됩니까? 그렇지. 0이 아니라는 보장은 깔릴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몇 개 있어야 돼? 민석이 말하고? 1차 방정식에서는 왜 A가 0이 아니라고 안 했어요? 똑같아. 다 주어질 거야. 아까 그 얘기했잖아. 특수해랑 특수해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근이라는 건 일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슨 근과 무슨 근? 실근과 허근으로 나뉘고요. 실근은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무슨 건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그 다음에 무슨 근? 그렇죠. 중근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중근은 같은 근이 두 개 있는 거기 때문에 개수로는 두 개가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이 멘트들이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글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우리는 판별식을 갖고 온다 했는데 이 녀석의 근의 공식을 쓰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참고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근공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안에 들어가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이신 거 맞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이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커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생길 거니까. 중복된 근이 생기려면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사라져야지 같은 근이 두 개 나오거든. 그래서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0. 그렇지. D가 0이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문제에서 있잖아. 실근이라 할 때가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할 때 있는데 이 실근과 서다 두 실근을 구분을 안 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야. 그래서 실근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엄밀히 다른 말이고요. 실근이라 하면 중근까지 포함해서 실근이라 합니다.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주면 돼? 커도 되고 같아도 상관없죠. 저런 멘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허근이 되려면 여기를 보십시오. 요 안에 수가 돼주면 i가 생기겠지. 그래서 d는 0보다 뭐 하겠다? 작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멘트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판별식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거 잘 봐놓으시고요. 특히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다른 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인수분해에 의한 해법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3 때 했던 거라서 그냥 이론만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a는 0이 아니다 하는데 요 녀석을 적당히 대각선법을 써보니까 요 녀석이 최고차항 개수 a에다가 x-알파가 있고 x-베타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요. 그렇다면 x는 뭐 또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알파 또는 뭐? 베타 이렇게 3학년 1학기 때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런 거 좀 알아봅시다.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근이다 하면 대입했을 때 뭐를 만족해야 됩니까?
근이 알파다. 0이 돼야죠. 그렇죠. 식이. 근이 알파다. 요런 말은요. 일단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은 대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입. 근이다 하면 일단 대입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뭐를 만족해야 됩니까? 등호를 성립해야 됩니다. 근이 아닌 걸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 안 됩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이 알파다가 아니고 식에다가 x 이퀄 대입을 하니까 f 알파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저 말의 뜻은 뭡니까? 그 식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그 식 자체가 0이 돼버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수 정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수 정리를 생각하면 어떤 게 인수였단 소리입니까? 알파가 인수였던 게 아닙니다. 인수 모양을 떠올려봐봐. x 마이너스 알파. 그렇지. x 마이너스 알파가 인수였단 소리고요. 그 다음 또 누가 근이었단 소리야? 인수 대입하니까 는영을 성립하고 있잖아. 알파가. 그렇지. 그러면 알파가 근이었단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인수 정리랑 어떻게 엮이고 대입하는 거랑 어떻게 엮이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근의 공식에 의한 해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만 적읍시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요. 요 녀석의 근공은 완전 제곱식 요조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오랜만에 한번 갑시다. 양변을 얼마로 나눕니까? 2로. a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앞에 그 두 개를 봐서 상수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항상 요 녀석의 반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제곱. 그렇지. 그래서 x 제곱에다가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항상 필요한 게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이런 거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반하고 제곱을 하면 4a 제곱에다가 얼마가 됩니까? b제곱이 되는 거지. 반의 제곱. 그럼 그만큼 더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빼줘야 되겠지. 4a 제곱분의 b제곱. 그리고 원래 있던 a분의 c를 는영으로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x 플러스 2a분의 bx, b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통분해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우변으로 넘긴 것까지 상상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이제 연산이 돼야 돼요. 통분하면 일단 분모는 얼마입니까? 4a 제곱이 돼요. 분자는 얼마죠? b제곱 마이너스 얼마? 4a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곱 떨어버리겠습니다. 제곱 떨어버리면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거는 제곱 떨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넘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x는 한 덩어리로 뭉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려면 요 안의 값이 양순제, 음순제를 봐야 되니까 요게 근의 공식이 되고요. 요 녀석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판별식이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해가지고 D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판별식 D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이 근공, 요 녀석이 판별식 여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 상식이고요. 자, 구분산 넣고 2번 동그라미로 갑니다. ax 제곱이고요. 그 다음 bx고, 그 다음 c는 0이고,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짝수분의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b가 짝수라는 소리지.
b가 짝수라는 건 적당한 어떤 b 다시의 2배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제 b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즉, 이 녀석은 ax 제곱 플러스 2b 다시 x에다가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쓰냐 하면 근의 공식 앞에서 썼던 걸 써먹습니다. 그러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b 자리에 2b 다시가 적히겠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제곱하면 2b 다시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배의 ac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이거 얼마 밀어내게 할 수 있습니까? 4를 밀어내서 2로 나오겠죠. 그래서 2 루트 안에 남는 게 누군데? b 다시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남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가능해집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약분이 된다는 소리죠. 약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을 우리는 이름하여 무슨 근의 공식이라고 합니까?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해서 줄여서 짝공이라고 읽을 겁니다.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할 거고요. 줄여서 짝공이라고 합니다. 자, 봐서 알겠지만 짝수근의 공식의 장점은 뭐게요? 그렇지. 약분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약분된 결과물이거든요. 만약에 짝수근의 공식, 가운데 항이 짝수인데 그냥 근의 공식을 썼다? 그럼 그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무조건 약분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산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의 장점은 약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 더 눈여겨봅시다. 이 짝수근의 공식에서 판별식은 누가 되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잖아.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판별식을 쏙 갖고 나오면 짝수근 참고 표시해서 짝수근 짝꿍이라 합시다. 이제 익스플레인 잘 해줘. 짝꿍의 판별식입니다. 얘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요. 그럼 b 다시를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려라 그러면 몇 분의 몇 b로 넣을 수 있습니까? 3분의 1. 그렇지. 여기 2분의 1b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c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거를 통분을 해주면은요 4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통분이 가능할 거고요. 아까 1번 흐름에서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나는 이니셜 누구로 쓴다 했습니까? d로 쓴다 했거든. 그럼 이게 몇 분의 몇 d가 됩니까? 4분의 D. 그렇지. 얘가 4분의 d가 되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외국에서는 이런 분수를 또 어떻게 적기도 하니까 4분의 d 이렇게 적기도 하니까 답지 같은 거 보면 저런 기호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그냥 4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3번은 아마 복태 칠 때 복수 테스트로 나올 겁니다. 근의 공식을 유도하고 판별식을 적으시오. 짝수근의 공식을 유도하고 짝수근의 판별식을 적으시오. 짝수근의 판별식이 4분의 t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백지에다가 다 토해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 이론이 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어. 넘어갑니다.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도는 1도 없습니다. 중3 때 했던 거거든요.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x에 관한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B는 0이 아니니까 2차식인 거 맞고요. 그럼 얘 뭐 하면 끝입니까? 대각선법 쓰면 끝이죠. AB 이렇게 주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b제곱 나오면 되는 거네. 그렇게 했을 때 좌변을 보면 ax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 bx 마이너스 a가 는 0을 만족하겠죠.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라는 소리는 a도 b도 0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x는 몇 분의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또는 b분의 그렇죠. b분의 a라는 근을 얻을 수 있지. 뭐 어렵지 않았고요. 옆에 거는 뭐 쓰면 끝입니까? 절대 1번은 내가 안 갖고 온 게 쉬워서 안 갖고 왔고요. 알아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3번을 보시면은요. 절대값이 있는데 여긴 절대값이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씌워주면 되죠. 씌워주고 풀어도 되는데 그 이상 발전이 없어. 씌워주는 발상 좋았지만 안 풀립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왜 안 풀리는지 어떻게 풀 건데 그러면? 이거 안 풀리나? 자, 케이스로 나누셔야 됩니다. 분계점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겠습니다. x제곱 대표값 넣으면 양수로 풀리네요. 얘는 0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데 1, 2, 5 더하기 빼기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럼 x는 뭐 또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5 아니면 2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해서 다 답이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가정을 뭐 해봐야 됩니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 가정을 체크하면은요, 누구만 테이크 해야 됩니까? 그렇지, x는 2만 된다. 이렇게 테이크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1번 케이스고요. 2번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DIY 하십시오. 여기서 나올 겁니다.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론은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에 의해 해서 결론을 적어야 되지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 그거는 1번 풀고 2번 풀고 계산만 하고 끝내버린 거야. 결론이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x는 2 또는 어떤 세모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거 채우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채우셔야 됩니다. 됐어. 자, 7-5번입니다. 자, 7-5번이 문제로 나온 이유부터 잡아야 되는데 이건 문제 번호 옆에다가 적으십시오. 이게 최계를 정수로 만들고 시작합니다.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시야가 넓으면 그냥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복잡한 문제에서는 최계를 정수로 만들고 푸는 것보다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도 되지만 최계를 정수로 만들고 푸는 걸 훈련해라 이런 뜻으로 나온 문제죠. 자, 그러면 저거 정수로 만들려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얼마 곱해야 될까? 곱들이 더하기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얘를 곱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암산되겠지. 얘 얼마가 되죠? 그냥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x가 됩니다.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게 0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운데 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밑에 살짝 적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 해야 되나? 유리수 부분만 먼저 떼우면 요렇게 곱하면 3이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유리수 부분이 얼마로 보여? 2? 1로 보이죠? 그 다음에 무리수 부분은 얼마로 보입니까? 그렇지. 2루트 2로 보이죠? 나는 가운데 항이 요 모양이 되도록 얘를 대각선법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 1이 될 거고요. 여기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주면 저 모양 나오네. 이거 알 수 있죠. 인수분해가 목적이 아니니까 인수분해 꼴로 안 적습니다. 그냥 이거 보고 바로 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 x는 얼마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옆에 거는 양변에 얼마 곱하고 시작하라는 걸까? i 하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음수됩니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i를 곱하고 시작합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간 드립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질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여라. 내가 쓸 수 있는 단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라는 멘트가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근이다 라는 멘트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x 얼마 넣어봅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를 넣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자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 넣어서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나오면 플러스 2k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k 마이너스 2b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누구 값에 관계 없습니까? k 값에 관계 없으니까 얘를 이제 무슨 항등식으로 봐야 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봐야 됩니다. 저런 메트드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저게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누구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까? 네,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k가 있는 것들끼리 모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k가 없는 것들끼리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항등식이 되려면 a는 얼마? 2가 돼야 되고요. b는 얼마?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a, b를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플러스 b는 3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많이 넘어가랍니다. 민석이 뭔가 이상한 거 있어? 이해됩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i가 2차 방정식의 해일 때, 또 요 녀석이 근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때 켤레수인 이 녀석도 2차 방정식의 해입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얘가 실수라는 것. A, B, C, D가 실수라는 것이고요. 요 녀석이 뭐라는 거냐 하면 복소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소수 중에서도 무슨 수? 허수입니다. 허수. 자, 프루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프는요. 그러면 내가 문제 뜻을 보면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꼴 0. 요 녀석의 근이 a 플러스 bi인데 그 녀석을 내가 z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0이랍니다. 근 1으로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z제곱 y 플러스 pz 더하기 q는 0을 성립한다는 것이. 그래서 z 집어넣으면 는 0을 성립한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양변에 바를 겁니다. 바를 취하면 그러면 z제곱에 pz에 플러스 q는 0이다가 있는데 여기다가 바를 걸고 여기다가 바를 건다 이 뜻이죠. 근데 이렇게 바를 걸면 바의 특성상 우리는 항마다 노가 들어갈 수 있다 했고요. 심지어 제곱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z제곱에 z바의 제곱이 되고요. P에다가도 바를 걸고 Z에다가도 바를 걸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PQ는 전부 실수라고 했습니다. 실수는 바를 걸어도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 그래서 원래는 P 바라고 적어야 되는데 연산 결과가 P죠. 그리고 뒤에 있는 Z 바가 있는 거고요. Q는 자기 자신입니다. 0도 자기 자신이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성립한다는 거지.
근데 이 식 자체는 애초에 주어진 2차 방정식에다가 누구를 바로 대입한 거랑 똑같습니까? 그렇지. Z 아니고 Z 바를 대입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요 식 자체는 x에 Z 바를 대입한 것이죠. 그러면 애초에 x 자리에 Z 바를 집어넣어도 능력을 성립하는 그 말 뜻은 누구도 근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Z 바도 근이다. 이걸 증명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한 개 적어야 되냐면 결론입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a, b, c가 모두 실수 조건이 걸렸잖아. 실수 조건이 걸리면 이게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실계수 방정식이면 z가 z a 플러스 bi입니다. 이거가 근일 때 누구도 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편례수라고 합니다. 편례수. Z바도 항상 근이다. 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사점이 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2차 방정식이면 안 됩니다. 실계수 방정식이어야 되고요. 편례수도 항상 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를 살짝 바꾸면은요.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을 주고요. 이 녀석을 무슨 계수 방정식으로 주냐면 유리계수 방정식으로 줍니다. 유리계수 방정식. 저 녀석이 유리계수 방정식이면 z는 a 플러스 b 루트 m 루트 m은 제곱수 아니고 그냥 무리수 그 자체입니다. 이거가 근일 때 그럼 요 녀석의 켤리수는 누굽니까? a 마이너스 b를 그렇지. 그래서 z바는 a 마이너스 b 루트 m 이것도 근이다. 근데 z바는 적지 말자.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냥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루트 m 요거도 네. 근. Z가 실수라도 저 위에 거 만족하는 거예요.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0이 아니라는 게 깔려있죠. 근데 b가 0이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루트 m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되고요. 여기서도 i는 절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됐고요. 자, 요거를 말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거를 볼 겁니다. 너희는 안 적어도 되는데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이퀄 0의 근이 1 마이너스 3i입니다. 그럼 다른 한 근은 얼마였단 소리일까? 그렇지. 1 플러스 3i도 근이다 해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k가 없이 구해버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됐고요. 7-7번 요거 한번 봅시다. 자, 7-7번을 보시면은 요 모양이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기 전에 자주 나와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거 고등수학 3 하는 동안은 진짜 엄청 자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y. 자, 그래서 요 녀석을 보시면은요, 양변에 얼마를 곱하냐 하면은 일단 요 녀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할 겁니다. 요 녀석의 근을 이거랑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요 녀석을 W라고 읽는 게 아니라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드실 것 같은 그 영양제 무슨 3? 오메가3. 오메가3도 오메가3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게 그냥 그리스어로 오메가를 뜻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나이 되면 물리 이런 거 배웁니까? 물리 안 배웁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배우십시오. 자, 근을 비관한 거 하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다가 근이기 때문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거 한 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얼마를 곱하냐 하면 양변에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 요거를 곱합니다. 그럼 이 식에다가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돼가지고 능력이 되고요. 그럼 좌변이 얼마로 보입니까? 오메가 몇 제곱은? 그렇지.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갑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다? 1.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요 빨간색 수식이 주어지면은요,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식이 빨리 떠올라야 되는데 요게 0인 것과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것 요거 빨리 떠올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흐름 기억이 될 거고요. 자, 근데 기억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요 오메가 세제곱 요거 한번 보십시오. i의 거듭제곱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안 적어도 되는데 i의 n제곱은 주기성이 얼마였습니까? 4였잖아. 얘가 주기가 4다 보니까 정수를 몇 조각 냈었지? 4조각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딱 보자마자 슬러시 주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를 3조각 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수 3조각. 그러면 정수를 3조각 낸다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근이 돼가지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클래스, 0인 클래스, 1인 클래스, 2인 클래스가 있는데 너희는 안 적어도 돼. 0 클래스와 1 클래스와 2 클래스가 있는데 0 클래스 안에는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 아무거나 하나를 여기다가 딱 주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오메가 6제곱은 얼마인 걸까? 얘도 1인 겁니다. 오메가 9제곱도 얼마인 걸까? 얘도 1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오메가 n제곱을 했을 때 다 같은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요거 먼저 알아두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니은 흐름으로 갑니다. 니은. 중요한 식 계속 적죠. 제곱 플러스 오메가인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은 유리계수 방정식입니다. 유리계수 방정식이므로 문제에서 오메가를 근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 근은 뭐가 될까요? 한 근이 오메가라 했잖아. 그럼 다른 한 근은? 그렇지. 방금 우리 이론했습니다. 앞에서 증명했죠. 7-6번에서 오메가바가 근이다. 오메가랑 오메가바가 근입니다. 실수계수 방정식입니다. 맞습니다. 유리계수가 아니고 실계수. 실수계수를 줄여서 실계수라고 합니다. 자, 실계수 방정식이므로 오메가랑 오메가바가 근입니다. 여기서 뭘 쓸 거냐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겁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바는 얼마게요?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바는 얼마게요? 그렇지, 1이죠. 이게 어려운데 잘 봐봐. 얘랑 비교 한번 해볼래? 얘도 1이고 얘도 1이래.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뭘까? 오메가 제곱 오메가. 그렇지. 여기가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거는 참고로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그 녀석이 지금 1이라잖아.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개 나오죠. 오메가 바는 누구랑 같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다. 이걸 또 알아낼 수 있죠. 어렵네요.
자, 여기까지가 또 한 가지 지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디귿번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디귿번. 이 파란색 식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에서 저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여기에서 근의 공식을 써봅니다. 근공 한번 써볼까?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얼마가 나오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그렇지. 여기가 루트 3i가 나옵니다. 자, 근데 편의상 플러스로 오메가를 하겠습니다. 즉 오메가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라 하면 오메가 바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줄 수 있지.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거 힘으로 이제 문제 만드는 사람 작가의 시점을 보십시오. 난 이 문제 주니까 애들이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너무 쉽게 풀어버리네. 그래서 이 식을 자꾸 숨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식을 자꾸 숨기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다. 이것과 동치인 겁니다. 주기가 3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변을 얼마로 나누냐 하면 일단 나누기 x를 해보십시오. 나누기 x 하면 x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x분의 1이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가운데 합을 무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주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이라 하는 거는 이 식이랑 사실 동치라고요. 같은 식. 그러니까 빨리 이걸 보고 저 데이터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식을 숨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방금 했었죠. 근공을 쓰라고 했습니다. 근공을 쓰면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둘 중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곧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이 식이랑 같은 거라고요. 이해돼? 왜냐하면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주 보자 했잖아. 여기에다가 양변에 얼마 곱해? 2를 곱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고요. 제곱. 넘겨서 제곱하죠. 그러면 2x 마이너스가 넘어와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제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좌변이 4x 제곱에 4x에 더하기 1이 되고요. 우변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마3을 좌변으로 넘겨서 4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x는 얼마입니까? 더하기 1에서 0이다라는 이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이 식을 보면 이게 떠올라야 되고 이게 떠오르면 저기 데이터가 쫙 기억 니은이 떠올라야 됩니다. 얘가 보이면 이런 흐름을 타서 얘가 보이고 쫙 보여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주 나와 1이 이건 거고요. 자주 나와 2가 있습니다. 자주 나와 2는 여러분들은 구분선 쫙 넣으시고 옆에 적으십시오. 이 문제 푸는 건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세로선 쫙 긋고 두 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빼석하게도 많이 안 달라져. 요 가운데 부호가 이제 자주 나와 2번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주 나와 2번 동그라미가 되고 요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자, 이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 녀석을 오메가라 할 겁니다. 달라지는 것만 잘 보십시오. 빨갛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아니다. 계속 적자. 자, 여기까지 적어주십시오. 오메가라 하자. 이것도 오메가고 저것도 오메가라 하는데 자, 그러면 기억에서 대입을 해보면 요 가운데 부호만 뭘로 바뀔까요? 요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양변 곱하기 W 플러스 1. W 아니고 양변의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하고 요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오메가. 그러면 여기가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고요. 아주 공교롭게도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로 바뀝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몇 제곱을 해야 결국 1이 될까요? 6제곱. 그렇지, W 6제곱을 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고요. 정수는 몇 조각 나는 걸까? 6쪽. 6조각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와도 충분히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에서 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은 오메가랑 요거는 또 무슨 계수 방정식이니까 실계수. 실계수. 귀찮지만 자꾸 적으면서 익히십시오. 실계수 방정식 이므로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도 실계수 방정식이므로 근결을 써보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오메가 6제곱이 얼마니까? 1인 거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5제곱을 해야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메가 바는 오메가 몇 제곱이랑 같은 겁니까? 5제곱. 5제곱이랑 같은 거죠. 굉장히 사소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1번 흐름과 2번 흐름을 다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태로 나올 수 있나요? 당연히 복되죠. 당연히. 자, 이거 비교해서 공부 안 하면 계속 흔들릴 거니까 공부 꼭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부호, 여기도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빨간색으로 적을게.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밑에 줄에서는 어디가 플러스로 바뀝니까? 분자 누구 앞에 계수? 부호.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1로 바뀌고 여기가 플러스 1로 바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잘 보라고요.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여기를 마이너스로 탁 적는 순간 얘가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달라지는 것을 잘 보십시오. 여기가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같아집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 왔죠 이제? 이 정도는 그냥 표현할 듯이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도와주기 못하겠다. 근데 사실 여기서 좀 더 엎을 게 있어. 좀 더. 자, 봐봐. 너희는 안 적어도 돼. 너희 좀 뭐 더 적을 거 있어? 적어. 자, 오늘은 천간이니까 보면서 자꾸 하십시오. 이제 오메가 3주기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인 놈이 있고요. 오메가 6제곱이 1인 놈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 너희는 안 적어도 되니까 잘 봐봐.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요 녀석의 근을 오메가라 하면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오메가 바가 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를 했더니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몇 제곱이랑 같아집니까? 몇 제곱? 제곱이랑 같아졌었죠.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보니까 오메가가 얼마가 됐냐 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였고요. 오메가 바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였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이게 성립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얘를 한번 해보니까 그러면 얘 제곱해서 얘가 나오는지 오메가 제곱 얘 제곱하면 얘가 나오는지 봐야겠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을 해봅니다. 그럼 4분의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1. 얘 제곱하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3.
두 개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되지. 그럼 아래 위로 얼마 약분합니까?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해가지고 얘가 오메가 바가 나오죠 실제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식일 때는 요렇게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오메가는 세제곱 해가지고 1이 된다면서 그러면 요 식에서 한 근이 오메가고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고 맞지? 그러면 오메가를 거듭제곱 해볼게. 오메가가 1제곱이 있고 오메가 2제곱이 있고 오메가 3제곱이 있고 오메가 4제곱 이렇게 쭉쭉쭉 갈 건데 여기서부터는 반복이 될 거니까 필요 없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건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이 식에 오메가 1, 2, 3제곱은 내가 다 아는 거고 그것만 알면 4, 5, 6, 7, 8 이후로는 다 알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식에 오메가 거듭제곱의 값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뭐로 바꿔? 마이너스 1로 바꿔. 이걸 마이너스 1로 바꾸면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 한다 했을 때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 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여기가 몇 제곱으로 바뀌어야 돼? 그렇지. 5제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는 거 아니까 마이너스 1인 걸 아니까 나는 오메가의 거듭제곱 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 처음에는 오메가 1제곱이 있고 오메가 2제곱이 있고 오메가 3제곱이 있고 오메가 4제곱 5제곱 오메가 6제곱이 있을 거야.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얘는 100% 얼마입니까? 그치, 얘는 1입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거는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오메가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오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그렇다면 나는 요거 두 개만 알아내면 끝나는 거 맞습니까? 근데 근의 공식을 쓰면 이거 근의 공식을 쓰면 얘가 된다며.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되는 거고요. 얘 뭐가 된다 했습니까? 마이너스 2분. 그렇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오메가 5제곱이 누구랑 같아진다 했으니까 오메가 5제곱이 오메가 바랑 같아진다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지. 실제 얘를 계산해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누구밖에 없어. 오메가 제곱을 모른다는 거지. 오메가 제곱은요. 진짜 얘를 한번 제곱해 보십시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에 얘 제곱 한번 해봐. 그렇다면 얘 얼마나 되는 거지? 4분의 제곱하면 1이고 제곱하면 마3이고 그 다음에 2루트 3i가 나오지. 그럼 이 계산하면 2분의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거 오메가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거듭제곱 다 아는데 예전에 우리가 무엇을 봤었냐 하면 이거 정석에서 만난 적이 있었지. 얘 몇 제곱해야 간단해지는 복소수라고 배웠습니까? 세제곱해야 간단해지는 복소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왜 세제곱을 해야 간단해지는 복소수인지 사실은 여기서 알 수 있었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Z라고 하면 요 녀석은 세제곱해서 해야 간단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필요한 만큼 필기하십시오. 필요한 만큼. 을 잡자. 오메가를 이끌어내는 식은 사실 몇 가지가 있었다. 크게. 3가지. 오메가를 이끌어내는 식은 크게 여기가 플러스 x인 것과 마이너스 x인 것 두 가지가 있었다. 그거를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 녀석의 한 근을 오메가라 했으니까 솔루션 1번 한번 가봅시다. 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양변에 얼마 곱합니까?
그렇지.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죠. 그거 상상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 건데? 그렇지. 1인 게 바로 보여야지 이제. 그러면 1번에서 준식을 보시면은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보면 오메가 세제곱이 33번 들어가고 오메가 제곱이 남네요. 오메가 세제곱이 33번 들어가고 오메가 1개가 남고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1로 죽어버릴 거니까 결국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돼서 얘는 그냥 0이에요. 1번 완식. 2번 좀 자, 2번도 그냥 노동입니다. 2번을 보시면 준식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걸 아니까 차수를 다 다운시킬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오메가가 될 거고요. 3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4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개의 오메가가 될 거고 6개의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7개의 1이 나올 겁니다. 자, 동량끼리 계산하면 얘는 8에다가 그 다음 얼마가 돼요? 12가 됩니까? 네,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얼마가 나와? 7오메가가 나오네요. 그 다음은 9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는 2차꼴로 나타냈는데 여기는 몇 차꼴로 나타내래? 1차꼴로 나타내래. 그러면 오메가 제곱 대신에 뭐만 넣으면 끝. 여기서 구할 수 있지. 마이너스 4오메가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12에 7오메가에 9배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3에다가 마이너스 2오메가 그래서 끝나는 거죠. 문제는 쉬운데 이론은 되게 깊이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도 됩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어디지? 맞습니까? 오, 문제 아니야? 시간 많이 남았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찾아내었다. 이 중학교 문제밖에 안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직사각형과 처음 직사각형의 닮음이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비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정사각형입니다. 여기를 x라 하고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X 그렇지, x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줘야 돼? 알파 알파? 얼마? 누구에 대한 누구의 비를 구하래?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비를 구하라 했잖아. 그렇다면 미안한데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누가 기준이 돼줘야 돼? 짧은 변이야, 긴 변이야? 짧은 변 그래, 짧은 변 요게 기준이 돼줘야 됩니다. 그 기준을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를 1이라고 주는 게 센스죠. 그리고 이 긴 변을 뭐라고 주는 게 센스입니까? X 그래, 구해야 되는 거를 x라고 주는 거죠. 이게 센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구분해 보면 여기가 1일 거고요. 요만큼이 얼마가 됩니까? x 빼기 1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닮은 꼴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남은 거하고 원래 사각형이 닮았대. 그럼 비례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1대 X는 그렇지. 그러면 큰 거부터 갖고 옵시다. 큰 거에서 1대 x를 갖고 왔어. 그럼 작은 거에서 누굽니까? x-1대 1이 되겠죠. 그럼 안에 거 두 개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고요. 우변은 1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럼 오메가랑 연관되는 식이야? 아니야? 아니 아니라는 게 포인트죠. 아니고 이건 너희 해봐서 알겠지만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근공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x는 2분의 얼마야 이거?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플러스를 선택하면 그게 무슨 비가 되는 겁니까? 황금비 그렇지. 황금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를 선택하면 황금비가 납니다. 근데 황금비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루트가 2.7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까지 더하면 얼마쯤 돼? 한 3.7 정도 되죠. 그럼 이걸 2로 나누면 1.618 그렇지. 요거 하면 1.8 정도 나오는데 실제 계산하면 1대 얼마 정도 된다?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가 1일 때 세로 길이가 1.6배 정도 돼주면 이게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비율이다 해가지고 황금비라고 하는데
예전에 EBS에서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왜 1대 1.6을 보면 황금비 가장 안정하다고 느낄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비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미신. 고정관념. 그 다음에 그 새겨진 이론이다. 이렇게. 여기서 플러스만 대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마이너스는 값이 나오면 안 되지. 길인데. 그래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비의 진실 해가지고 EBS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꼭지각이 36도가 이것도 중학교 문제인 거 맞습니까? 여기가 36도면 해봐서 알잖아. 여기도 다 몇 도입니까? 네, 여기도 36도고 여기도 36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에는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 보일까? 3개. 그렇지, 3개 보여야 됩니다. 상식.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 3개. 세 개가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같은 길이 누구 있습니까? AD 길이는 누구랑 같아야 돼? BC랑 그렇지, DC랑 같아야 되고 또 BC랑 BC랑 같아야 됩니다. 요거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닮음이 보여야 됩니다. 누구 닮을게요? ABC. 그래, 밑둥치에 있는 요 녀석이랑 그 다음에 큰 거랑 닮았죠. 그 닮은 B에서부터 무슨 B가 나옵니까? 황금비. 황금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지식으로 쌓여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AD 대 AB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이 전체를 뭐라고 볼까? 여기를 x라고 주고 x라고 주고 여기를 x라고 주고 이 전체를 1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밑동치가 얼마가 됩니까? 요거. 1-. 그렇지, 여기가 1-x가 되겠지. 그러면 솔루션 가가지고 닮음에 의해 가지고 큰 거에서 1대 x 갖고 왔다 치자. 작은 거에서 누구 대 누구야? x 대 1-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4 곱해주면 x제곱이고요. 그게 1-x가 됩니다. 넘겨주시면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요것도 x값을 구해주면 황금비가 나오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야. AD 대 AB를 구하라 했으니까 x 대 누구를 구하래? x 대 1을 구하라 했고요.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대 1.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뭐 2를 곱해서 적어도 되고요. 그건 답지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노잼이니까 빨리 지울래.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자, 추가 11번을 보시면 1번 문제가 아까 민석이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 식을 보면 붕괴점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거는 추천한다 안 한다? 왜 이건? 붕괴점으로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way 2. x제곱이 뭐랑 같은 거? 그렇지. 얘는 절대값 x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이 문제의 흐름이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갑니까? 절대값 x의 제곱에다가 절대값 x에다가 빼기 2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까? 절대값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1, 1, 1, 2 빼기 더하기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절대값 x가 누구 또는 누구다? 그렇죠. 마이너스 1 또는 2라는 소리인데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모순입니다. 절대값이 음수일 수는 없죠. 그럼 절대값 x가 2이기 때문에 x는 얼마인 겁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거랑 비교하라고 얘는 way 2랑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렇지. 얘는 way 1으로 풀어야 되고요. 붕괴점으로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밑에 way 2는 x 제곱은 x 절대값의 제곱이다. 이거로 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번에는 얘가 이게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문제와 안 되는 문제를 구분해서 풀어라 이 뜻입니다. 다시 풀려고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2번으로 갑니다. 무슨 기호가 있는 겁니까?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가 있는 거죠.
여기 자, 가우스 기호를 보시면 1번하고 2번을 또 구분하라는 소리거든. 1번은 제한 범위가 있어 없어? 제한 범위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가우스 이 기호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1, 2, 그 다음에 1, 5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죠. 그럼 가우스 x가 얼마 또는 얼마인 겁니까? 마이너스 2. 그렇지. 가우스 x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고요. 여러분들 가우스 x 우리 5단원에서 정리한 거 맞습니까? 연산 결과는 무조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정수. 정수. 그럼 이거는 뭐가 되지? 모순이 발생하지. 모순 to 뭐예요? 정수. 이렇게. 아, 그러면 가우스 x 했더니 1이네. 수직선 상에서 왼쪽 정수를 읽었더니 1이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그렇지.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해서 드문 붙는 곳이 있고 안 붙는 곳이 있습니다. 구분하시고요. 그럼 옆에 거는 다 각각 가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안 풀리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제한 변형이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걸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x가 마이너스 1까지.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x가 0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풀리네요. 1번 조건이라면 수직선상에서 왼쪽 정수 읽어봐봐. 가우스 값이 얼마입니까? 왼쪽 정수 읽으면 마이너스 2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 집어넣고 풀면 돼. 그러면 2x 제곱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은 x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인 겁니까? 요거를 풀면 1, 2, 그 다음에 2, 3 빼기 더하기 이렇게 줄 수 있겠네. 그럼 x는 누구 또는 누구다?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케이스를 나눈 문제에서는 무조건 뭐 해줘야 됩니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저런 가정하에서 이런 답을 얻을 수 있거든.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지.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x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분의 3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1번 케이스고요. 여기서는 가우스 값이 얼마로 보일까? 왼쪽 정수 읽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옆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내린 차순으로 바로 적으십시오.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죠. 그러면 1, 2고 1, 3인데 더하기 빼기 이렇게 줄 수 있겠지. 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또는 얼마나? 2분의 3이다. 그러면 이것도 뭐 해줘야 됩니까? 체크를 해줘야 되지. 체크 안 하면 답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x는 얼마나? 마이너스 1이다. 아니, 이거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풀어놓은 것 뿐이지 결론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 x는 2분의 3 또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적어줘야 결론이 있는 것이. 자, 뒤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문제는 추가 13번이라 했는데 딱 보면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얘는 뭐 나눠서 풀어야 됩니까?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얘는 절대값이야. 붕괴점은 요 안에 게 뭐가 되는 순간? 0 되는 순간.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의 붕괴점은 요 안에 게 뭐 되는 순간? 정수되는 순간입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자고요. 그래서 요것만 적고 DIY로 넘길 겁니다. 요거 붕괴점 얼마라고요? 1. 그렇지. 붕괴점 1입니다. 요거 붕괴점 얼마인데? 정수되는 순간. 요 범위 내에서 정수되는 순간은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붕괴점 얼마? 1밖에 없지. 그래서 이 녀석인들 저 녀석인들 붕괴점은 저렇게밖에 없으니까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랑 해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각각 풀어주면 됩니다. DIY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됐고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시면 우리는 숙제 검사는 6단원까지는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쌤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추가 테스트 치고 끝낼 겁니다. 그리고 그 연습 문제에서 모르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추가로 질문 받아줄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테스트 칠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 테스트 치고 나면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숙제가 자동 몇 단원이 될까?
7단원 연습 문제까지가 될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문제 뭐야? 네.